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절대 되면 안 돼요, 피디님. 맞죠? 아파트는요, 우리가 부의 단계로 가는 그냥 1단계 기준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10명에 아직도 9명이 아파트를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고 있으니 아파트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내가 버는 자산의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1988년도에 30만 원씩 버는 직장인이 그 당시 아파트값 8,500만 원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를 목표로 살아갈 때 30만 원 중에 단 10원도 안 쓰고 하는 거야. 숨만 쉬고. 왜? 8,500만 원 언제 벌 거야? 30만 원씩 1년이면 360, 10년이면 3,600이죠.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30만 원씩 20년을 모아도 아파트를 못 살 것 같다는 단순 계산은 되게 쉬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23.6년을 매달 30만 원의 모든 돈을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8,500만 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1989년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은 더 올랐죠? 31만 7천 원씩 10원도 안 쓰고 모아도 24년이 걸리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2023년인 지금 사회초년생은 225만 원을 10원도 안 쓰고 모았을 때 현재 아파트 값이 22억이니까 81년을 앞으로 10원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돈이 나와요. 이거 지금 되게 무식하게 단순 계산한 거죠. 왜냐하면 진짜 23년 동안 모은들 어차피 못 사는 게 30만 원씩 23년 뒤를 생각해야 되잖아. 23년 뒤에 8,500만 원을 내가 만들어 놨더니 1988년에서 23년이 뒤면 2011년이죠. 2011년이 되면 아파트 값이 7억 2천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8,500만 원의 격차로 아파트를 못 사고 있었는데 그 돈을 내가 모으고 났더니 아파트 값이 7억 2천이 돼서 아파트와 나의 격차는 6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 갔더니 이제는 아파트를 사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한마디로 우주의 팽창보다 빠른 속도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얼마로? 매년 9.74%의 속도로. 그럼 이 22억이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쨌든 나의 부의 1단계인 아파트라는 목표를 어쨌든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돈을 모았을 때 아파트에 대한 목표를 2030년으로 내가 잡고 싶어. 2030년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 만들 거야. 대출까지 일으켜서 아파트 살 거야.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매년 9.74%씩 오르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이 2030년에 목표를 잡는 것과 야 부동산 가격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또 떨어질지도 몰라. 이제 또 부동산 폭락 시기가 온대. 정부 정책에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켜 준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마냥 희망만 가지고 여기에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으로 떨어질지도 몰라. 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 결과값이 완전 달라지겠지. 그냥 우리의 금융 상식으로는요. 아파트 가격은 최소한 무조건 상식선에서 이거는 오릅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6%라는 이 평균 상승률에서 3%라는 프리미엄이 더 붙은 거. 이걸 알고 나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걸 대입했을 때 2030년에 아파트 가격은 42억 정도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7, 8년 뒤에 내가 목표를 잡았다면 플랜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래 솔직히 나는 7년 동안 서울 아파트 산다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고 2040년 앞으로 17년 뒤에 내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목표를 잡겠어 하면 9.74%씩 올랐을 때 100억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공감 가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게 느낌이 오죠?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40년에 사회초년생의 기본급은 한 600만 원쯤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들었더니 너무 적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 시스템은요, 열심히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자산은 불어나는 그런 성취감도 줘. 그리고 희한하게 어떤 물가들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어떤 물가가 낮아지냐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쌀값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1988년도에 쌀 한 가마에 8만 원이었는데 지금 쌀 한 가마에 20만 원입니다. 누군가는 3배나 올랐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기준점을 알기 때문에 쌀값 2%밖에 안 올랐어. 라면 안 먹어도 살잖아. 근데 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발전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구나 라는 생각들이 또 드는 거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에서는 정말 일정 비율의 노동자는 계속 노동자 계급에 있어야지만 되는 그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 그리고 이 노동자 계급에서 서울의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중산층을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이 수준이 넘어가는 수준의 비율이 많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눈을 뜨고 나면 아파트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됐을 때 회사 가서 일을 하겠어요? 내가 두 채가 됐으니까 나머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월세 받고 살면 되잖아. 이런 비율들을 늘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이 아파트 가격이 이것보다도 올라 있다라는 것들. 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간다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내려가게 되면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이 또 수익이 안 나고 월세로 생활이 안 되겠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이 아파트 투자 금액 대비 매달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는 돈보다 월세가 낮아버리면 이건 수익이 안 되잖아. 그럼 또 그것대로 또 노동을 해야지. 우리의 노동자의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해야 된다. 사회 시스템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서 아파트의 성장률보다 우리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그 답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야겠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처음 기사에서 나왔던 5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1988년도에 샀다면 지금 22억 아파트가 된들 그냥 나는 그 집에 사는 거니까 부자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애플에 투자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지금 얼마냐면 여기 공 뒤에 6개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예요. 이 1988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었습니다. 1조 원 회사였다는 뜻이죠. 애플은 6조 원 회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조 원 회사였고. 자, PD님, 지금 1조 원의 삼성전자가 35년이 지난 지금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습니까? 50조. 그럼 50배잖아. 엄청난 거죠. 지금 강남 아파트 얼마 올랐어요? 22배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50배나 올랐다. 그것도 우리가 미래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크게 잡아서 얘기한 거죠. 1조의 삼성전자가 2023년인 지금 445조가 됐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445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444조 맞죠? 저때 누군가가 그 모임에서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면 이분들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죠. 뭐 애플도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이 지금 이때는 1조 원 대비 6조 원이니까 1988년도에 삼성전자보다 6배 큰 회사잖아요. 삼성전자가 445조 원 됐을 때 지금 3640조가 돼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2.82조 달러잖아요. 환산을 해서 1300원을 대입을 하면 이 가격이 나오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전자 대비 4배가 컸었는데 4조에서 3120조가 됐습니다. 이걸 삼성전자가 운이 좋아서 445배가 됐고 애플이 운이 좋아서 3640조가 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6조에서 3640조면은 600배가 오르는 거예요. 애플이 그만큼 대단한 회사고 기업 가치가 600배가 올랐기 때문에 3640조가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1988년도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22억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거야. 야, 8,500만 원 투자했는데 22억이 됐어. 그러면은 20억을 번 거잖아. 태기 아빠 부자 됐겠네. 되게 무식한 소리죠. 35년 동안 20억이라는 수익을 낸 게 지금 우리 이걸 이해하고 난 사람이 봤을 때는 수익 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건 그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아파트 10채 갖고 있대. 이게 수익인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어. 445배나 올랐대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1조가 445조까지 오기까지 매년 18.7%씩 기업 가치 또는 주가가 성장을 한 걸 대입을 하면 35년 뒤에 445조가 나와야 됩니다. 1년에 연평균 수익률 10%.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만약에 PD님이 내 총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이 뉴스 보고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견뎠더니 10% 오른 거야? 그랬더니 평가 금액이 1100만 원 돼 있겠지. 그리고 또 1년 더 기다렸더니 거기서 또 110만 원이 또 오르겠지. 1210만 원이 돼 있어. 이거 가지고 언제 돈 벌지? 뭐 1억인들 다르나? 내가 1억을 투자했어. 1억 투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1억 투자했어. 1년에 10% 올랐어. 근데 1년 뒤에 1억 1000만 원 돼 있겠지. 그리고 1년을 또 더 버텼더니 또 10%가 올라. 이제 1억 2100만 원이 돼 있네? 아, 나 지금 2년이 지나서 2천만 원 벌긴 벌었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감 해결되겠습니까? 18% 오른다고 한들 달라질까요? 내 투자금이 1억인데 18%가 올랐어. 그 다음에 1800만 원을 번 거지.
그리고 또 거기서 또 18%가 오르면 2년이 지났을 때 복리니까 2,500만 원 정도가 올랐겠지. 노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까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445배가 올랐을까요? 이만큼 18%라는 수익이 1년, 2년, 3년을 놓고 보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35년을 쌓았더니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 수익률도 봐야 돼요. 3,640조 대비 445조. 35년 전에는 둘이 5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3,000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1년 단위의 수익률을 보면요, 고작 1.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3%밖에 1년 수익이 차이가 없었는데 35년을 갔더니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나 있는 거죠. 이게 빛의 속도라면 애플은 우주의 팽창이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6%라는 숫자, 9%라는 숫자, 18.7, 20.09에 대해서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요, 투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몇 배를 버는 거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2040년까지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나의 노후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5채, 10채 정도는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진짜 노후가 완벽하게 불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방법을 지금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죠. 느낌이 오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실전에 옮겨야 되는 거지. 아까 사례에서는 30만 원에서 10원도 안 쓰고 투자를 했을 때 사례를 봤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30만 원에서 연봉이 360이죠. 1년 연봉이니까. 이거를 1988년도에 예금을 하는 거야. 얼마를? 50%를 버는 거예요. 버는 거에 50%를 예금도 쉬운 예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금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이때 당시에 넣은 180만 원이 지금도 그냥 180만 원인 거야. 단순 계산을 해서 요즘 은행 이자가 없으니까 거의 35년을 들고 있어도 수익이 없다. 삼성전자 당시 시가총액 1조 원일 때 이 180만 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다면 지금 그 주식의 가치가 7억 2,8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갑자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180만 원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왜 7억 2,800만 원이 돼 있냐? 삼성전자가 1조에서 지금 445조, 445배가 됐죠. 내가 180만 원 투자했죠. 180만 원에서 삼성전자가 445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7억 2천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이해가죠? 180만 원이 35년 동안 투자해놨더니 450배가 오른 거예요. 1989년에 이때도 연봉의 50%를 19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면 이때보다는 1년 늦게 투자했으니까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35년간 내 급여의 반을 하고 급여도 35년간 계속 올랐지 또. 그럼 투자금도 35년간 계속 커진 거야. 했더니 총 2억 1,100만 원을 내가 예금에다가 투자할 수 있었고 예금의 수익률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그대로 투자금 2억 1,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988년도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당시에 당신이 이렇게 한 달에 180만 원씩만 너 열심히 살아서 적금 모으면 2023년에 너 2억 자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1988년대 사회초년생은 그 2억이라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우리 시선에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이런 걸로 이미 수십 년간 잘못된 걸로 현혹된 게 하나 있어요. 보험을 가입을 시켜.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세요. 그리고 당신이 60세까지만 내시면 당신이 20살부터 60세까지 40년간 낸 보험료를 고스란히 보장해 드립니다. 그럼 뭐야? 3만 원씩 내가 40년을 내면 3만 원씩 1년에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 40년이면 약 1,500만 원. 60세에 만기가 됐을 때 1,500만 원 다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60세 안에 당신이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리면 최대 1억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험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 이 3만 원이 40년간 내가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건 거야. 방금 그 1,500만 원보다도 이게 더 크게 느껴지죠. 더 크게 느껴진들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2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너무 터무니없는 돈인 거지. 자기 인생을 다 참고 매달 50%를 아껴가면서 살아온 그 결과가 35년간 이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돈을 위대한 기업을 알았다면 그대로 그냥 투자만 한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이 돈이 66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8,500만 원에 그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 위대한 기업만 알아봤다면 180만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해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투자 안 해도 돼. 그냥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버는 만큼 내가 즐기면서 살아왔어 했더니 7억 2,800이야. 애플은 1988년도에 우리가 뭐 알았다 하더라도 투자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 1988년도에 애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 1988년도에 애플에 투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다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2023년도인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좀 못 사는 나라 소말리아라던가 이런 데 살고 있는 아이라면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 테슬라에 대해서 알았는데 앱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테슬라에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 환경이, 이미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다른 거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거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니까 미래 투자 방향 정해야 되겠죠. 현재 사회초년생의 급여는 225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30평이 24억이 현재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본인 연봉에 사회초년생이 내가 지금 모아놓은 자산이 없으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겠지? 50%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모은 돈 1,350만 원을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앞단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우리 테슬라가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겠죠. 네.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간다 생각을 하고 2040년까지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 지금 1년에 1,35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040년에 얼마가 돼 있냐면 82억 4,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49%를 적용했어요. 이것도 왜 적용을 했냐면 애플이 35년간 600배가 오른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 600배가 오른 과정을 봤더니 매년 20%씩 주가가 복리로 계속 올랐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0%예요. 아마존이 애플보다는 늦게 상장했죠. 이때가 1997년입니다. 이때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매년 32.42%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는 기업의 성장의 정비례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도 하고 또 뒤로 빠져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가 그 큰 경험을 했죠. 3년까지는 평균 수익률을 알기가 어렵지만 10년을 내다보고 나면요, 그 기업의 기가 막히게 가치에 수렴해서 10년 평균을 내면 주가는 그 연평균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게 애플은 35년 동안 매년 20%씩 평균적으로 성장했다는 기업이라고 이제는 인정해도 되는 거고요. 아마존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32%씩 성장했다는 기업으로 인정해도 되는 거야.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을 했죠. 이때 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회사 기업 가치가. 5조 4천억에 시작을 해서 2023년인 지금 1,000억의 회사가 됐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483억 달러라고 나오죠. 7,483억 달러에 원화로 계산해서 1달러당 1,300원을 적용을 하면 1,000조라고 계산 나오죠. 이래서 지금 테슬라도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1,000조 기업인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1,000조 기업이 될 때까지 5조 기업에서 1,000조까지 계산을 했더니 매년 49.32%씩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를 49.32% 주가가 올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50%씩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1년, 2년을 보는 사람들은요, 주가가 올랐구나라고 평가를 하고요. 우리는 10년, 20년 단위로 보는 우리들은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계속 매년 50%씩 성장을 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늘 이야기했고 10 몇 년을 통틀어 봤더니 기가 막히게 그만큼 딱 주가가 올라요. 그럼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자동차 기업에 국한해서도 이렇게 올랐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 들어가고 AI 사업이 들어가고 로봇, 보험 등등등이 다 들어가게 되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일구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49.32%에서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49.3이라고만 적용을 해도 지금 1,350만 원 투자금이 2040년이 됐을 때는 82억 4천이 되어 있다. 아파트값 얼마 돼 있습니까? 2040년이 되면 매년 9%씩 밖에 성장을 안 해도 1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1,350만 원만 투자해도 49% 적용했을 때 82억이 돼서
대출 좀 일으키면 아파트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가 아마존보다는 더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아마존의 성장 32.42%를 테슬라에 적용을 하자. 그럼 지금까지는 49%라도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40년까지 매년 30%를 적용을 했더니 이 1350만 원 투자금은 11억 6,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봐서 매년 버는 돈의 절반을 테슬라에 투자를 했을 때 올해 투자금은 이게 돼 있고요. 내년 총 투자금은 9억이 돼 있고요. 그 후년 투자금은 7억 7,500이 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투자금은 우리 임금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고 투자 기간은 짧아지니까 평가 금액은 작아지겠죠. 합쳤을 때 총 투자 금액은 2040년까지 4억 1,400을 투자하게 되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수죠.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억 1,000만 원을 2040년까지 투자했을 때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의 평가 금액은 61억 4,900만 원이 됩니다. 투자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태어나자 하는 게 제일 최고의 투자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정말 이것도 무섭네요. 19%의 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50%씩 열심히 살아와서 투자를 한 금액. 2040년까지 계속 투자를 했을 때 61억 4,900만 원도 엄청나지만 테슬라가 지금처럼 성장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의 1,350만 원만 넣어놓고 이제는 투자 안 해. 앞으로 투자 안 하고 나 그냥 테슬라 믿고 즐겁게 살아. 그 돈이 82억 4천만 원이 되면서 이 모든 투자 금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수익률이 나겠네요. 그게 제가 지금 바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테슬라 투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고 10배 수익 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쪼개놓고 보니까 나는 분명히 어제도 테슬라미였고 투자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야,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아이를 위해 테슬라를 사놓게 되면 끝나는 거네? 그럼 아들이 30살이 됐을 때 30년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17년 투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61억 4,900이 생기고 났어. 매년 여기에서 1억씩 빼가지고 생활을 해도요. 61억에서 1억을 빼면 60억 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0%만 올라도 내 자산은 72억이 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3억을 뽑았어도 72억이 그 다음에는 90억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풍요롭게 세계여행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진정으로 내 노후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이 1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생각하는 그 양반과 상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양반은 늘 뒷짐을 지고 걸어다니고 상놈은 늘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단지 양반은 걸어다녀야 돼, 상놈은 뛰어다녀야 돼, 누가 시켜서 그런 걸까? 양반은 평생 깨달음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돈 벌기 위한 고민을 평생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는 거야. 왜? 내가 굳이 돈 벌 일을 안 해도 그건 다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잖아. 근데 상놈은 다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여유가 있냐 없냐. 내가 1억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돈을 써도 9천만 원밖에 못 써.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1억이 있어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가는 이 정도가 오를 거고 그리고 아파트 값은 이 정도가 될 거고 내가 나가는 지출은 이거고 누구는 뭐 1조 원이 있어야 된다, 뭐 10조 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만 내가 플랜을 다 짰을 때 나는 딱 100억만 있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어. 이 플랜을 짤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딜지언정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야 요즘은 10억도 부족하대. 100억도 부족하대. 근데 나는 한 번도 1억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늘 불안하고 돈은 벌릴지언정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늘 마지막까지 보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주려고 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런 영상 좋아해. 테슬라에 돈 투자해서 우리 10배 봅시다. 이게 아니라고.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까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으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오늘 하루 나의 행복에 집중을 하고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 집중을 하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회사 동료들, 집에 있는 가족들 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들이 나부터 마음의 여유가 와야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거 모르고 정말 열심히만 살아야 돼. 나중에 2040년이 돼서 한 50억 자산가 됐어.
가족들이 아무도 안 행복해.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족들은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지? 50억 있으면 뭐 합니까? 오늘 하루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늘 하루 나 자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아하게 2040년에 이 자산을 만들자. 그게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모든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을 찾았으니까 이제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 또 우리 모두의 인생에 분명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장기 투자, 성투를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의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